네, 안녕하세요. KST 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잔치가 있다고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초대받아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2024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한 분들의 첫 돌잔치입니다. 자, 그럼 그 주인공들을 만나볼 텐데요. 지금 바로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시장 2부에서 외화증권 권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찬우 주임입니다. 저는 증권정보부에서 크라우드 펀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하은 주임이라고 합니다. IT 서비스 2부에서 전자투표, 전자고지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연 주임입니다. 청산결제부에서 주식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대현 주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무사히 첫 돌을 나신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부산 본사인 이 BIFC에 첫 발을 딱 내디딘 순간 정말 높고 웅장한 건물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건물이 좋았다. 알겠습니다. 대현님은요? 저는 첫 출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출입증을 찍고 사무실 문이 열릴 때가 뭔가 심장이 되게 쫄깃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탁결제원 지망생일 때의 느낌과 입사하고 나서의 우리 회사는 좀 이런 것 같다,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처음 지망생 시절에는 되게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왔고요.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따뜻한 면도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정이 많은 회사구나 라는 이미지도 좀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러면 입사한 이후에 나는 이런 보람찬 순간도 있었다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선임이신 주임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을 때 좀 보람차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어요? 이거 되게 주임님이 쓰셨냐고 잘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승현님은요? 얼마 전에 이제 현업분께서 이제 저한테 GPT처럼 굉장히 핵심을 잘 짚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챗 GPT 같다는 건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게 입사하기 힘들다는 한국예탁결제원, 여러분은 몇 번 도전 만에 성공을 하셨나요? 저는 바로 성공했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하은님은요? 횟수로 따지면 3번 만에 성공을 할 만큼 이게 정상이죠. 예탁결제원에 굉장히 입사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입사하게 돼서 정말 꿈 같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도 한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네, 대현님. 저는 2번. 중간으로 다. 네, 그럼 평균 한 2번 정도로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 네 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침 1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한국예탁결제원 입사를 꿈꾸는 이들이 지금 25년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채용 단계가 무려 4단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서류 전형입니다. 이 서류 전형은 아무래도 스펙과 자소서를 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릴게요. 스펙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도 좀 일관적인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영직렬, 즉 상경직렬로 입사를 했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 부분을 일관적으로 많이 쌓아오면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펙 말고 이번에는 자소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소서의 중요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소서에 썼던 내용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이 면접까지 생각을 하면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꿀팁도 좀 전수를 해주시죠. 아까 승현 주임이 말했듯이 자소서는 채용 초반에 작성하지만 면접 같은 채용 막바지까지 함께라는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용 막바지 단계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을 담아 쓰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공 시험과 자본시장 논술 시험이 위주라고 하던데요. 이게 직렬별로 전공이 또 다르다고 하던데 각자 직렬별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저는 법직렬인데요.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을 주로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그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필기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다른 법 시험에서 상법이 주가 되는 시험이 잘 없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탁결제원 필기를 준비할 때는 상법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공부하며 준비했습니다. 약간 변호사의 느낌도 나요. 네, 우리 하은님은요? 경영직렬로 입사를 했는데요. CPA 회계사 강의를 위주로 들으면서 개념을 익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개념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는 바로 객관식 회독풀이로 넘어갔습니다. 객관식을 다 회독하면서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고 좀 빠르게 풀 수 있을지를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IT 직렬인데요. IT 직렬의 경우에는 크게 코딩 테스트랑 필기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중에 많이 있는 알고리즘 문제풀이 사이트를 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수학 문제를 풀듯이 유형별로 먼저 다 익히고 취약한 유형을 공략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문제풀이처럼 시간을 재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와 같이 주 2회 CS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제 서로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경제직렬로 입사를 했습니다. 저만의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경제학은 되게 개념하고 논리가 중요한데 이해하지 않았지만 단순 암기가 되는 개념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파고들어서 많이 보완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셨네요. 그럼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기사라든지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많이 배웠고요. 실제로는 뭐 서론, 본론, 결론을 나름대로 나눠서 제가 혼자 논술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서류 전형과 두 번째 필기 전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꿀팁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필기 전형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 두 번의 면접이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실무 면접과 그리고 임원 면접인데요. 먼저 실무 면접부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미리 예측해서 대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 날아와도 순발력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의 강점을 예탁결제원의 핵심 사업과 연결짓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탁결제원의 사업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 사업에 혹은 산업에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강점을 연결 지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우선 예탁원에 지원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이고 또 면접에서 활용을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 면접하고 개인 신춘 면접으로 두 가지 전형을 치렀었는데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되게 경청을 많이 하고 리액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결과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춘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터뷰 형식이었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좀 간결하게 두 가지식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카메라 촬영을 한다든지 뭐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달력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 중에 또 영어 면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적인 질문에는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진 않더라도 의미는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영어 면접이란 부분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그러면 면접 보는 중에 영어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이런 질문 좀 특별했다 하는 게 있었나요?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으로 좀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 1차 면접을 보러 오라는 그 문자,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답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임원 면접이에요. 실무 면접과 어떤 게 다른지, 이 임원 면접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임원 면접은 이 사람이 나와 내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보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성 위주로 조금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조금 많이 웃으시면서 두갈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채용 면접 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KSD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입사 선배님들의 생생한 후기였던 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의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인사채용 담당관님이 직접 이 자리에 왔다고 해요.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 인재육성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홍나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궁금해할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실제 채용 담당자가 보는 KSD가 원하는 인재상 어떤 걸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4가지 인재상이 있는데요. 도전인, 서비스인, 전문인, 그리고 글로벌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입 직원으로서 중요한 역량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인 것 같은데요. 신입 직원으로서 모든 업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배우려는 자세가 조직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또 적응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자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갑자기 굉장히 배우려는 자세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이 자세를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2025년 채용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올해의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2025년 신입 직원 공개 채용 8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월 2일까지 서류 전형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영 직렬 8명, 경제 직렬 5명, 새롭게 생긴 수리통계 직렬 2명, 법직렬 4명, IT 직렬 10명, 보훈 대상자 4명, 고졸 분야 2명으로 총 35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2024년과 또 동일한 인원을 채용을 하는 거네요. 아까 1년차 직원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형별로 이것만은 신경 썼으면 한다 하는 안내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1차 전형인 서류 전형이 올해부터 적부로 변경되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니 본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의 있고 가독성 있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2차 전형인 필기 전형에서 변경사항은 올해 일반 시사 논술이 빠지고 자본시장 논술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직무적성평가가 도입되었는데요. 직무적성평가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도와 속도의 균형을 잘 배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3차 실무 면접은 심층 면접, 직무 역량 면접, 영어 구술 면접으로 구성됩니다. 4차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다대사에서 올해부터는 다대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입사 직렬에 따라서 근무 부서도 다르게 배정되나요? 입사 직렬이 부서 배치에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 업무 특성상 IT 직렬과 현업 직렬로 나뉘어서 다양한 부서와 직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관한 건데요. 이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의 근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해서 부산에 있고 싶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 인원 기준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으로 약 45대 55 비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치 전 인사상담, 개인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희망 지역을 가능하면 반영하고 있고요. 만일 부산에서만 고정 근무를 희망하신다면 최대한 직원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서 오늘 답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잔치 하면 또 돌잡이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물건에 따라서 각자의 의미도 다르고 또 준비한 선물도 다르거든요. 하나씩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뭔가요? 마이크네요. 마이크입니다. 예탁결제원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의미로 난 공주다 외치며 자신감 상승할 수 있는 공주 3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 어떤 위기가 와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는 의미로 4겹 두루마리 휴지를 드리겠습니다. 저금통 부와 재물의
상징이죠. 빠르게 성장을 해서 고속 승진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거든요. 결재권을 가진 위치까지 가길 희망하며 참 잘했어요. 미니 도장 드립니다. 실타래입니다. 장수의 의미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탁결제원에서 인재가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길,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첫 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목표나 다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분의 몫은 반드시 해내면서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사수분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대명사 같은 분이시거든요. 저도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맡은 바 열심히 일해서 업무 능력 기르고 마음가짐으로는 초심을 잃지 않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길 바라며 또 1년차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네 분과 채용 시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미래의 KSD원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